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집현전 3기 최신 1조의 발표를 맡게 된 진명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이 자료에 대해서 박동주님 그리고 전지영님과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요. 딥마인드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한 Retrieval Enhanced Transformer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문인지 오늘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그래서 본 논문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8일에 딥마인드에서 총 3편의 논문을 냈었죠. 고퍼랑 해당 논문이랑 또 다른 이제 페이퍼에 대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딥마인드가 한동안 NLP 쪽 페이퍼를 안 내고 강학습 쪽이나 비전 쪽이나 뭐 그런 쪽의 페이퍼만 내다가 좀 센세이션하게 페이퍼를 냈어서 많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티드 트랜스포머 포스팅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의 블로그에서 일러스트레이티드 리트리버 트랜스포머라는 게시글로 본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해준 포스팅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그 포스팅을 또 읽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트릴리언스 오브 토큰즈, 뭐 수조 개의 토큰으로부터 리트리빙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수조 개의 토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을 하여 랭귀지 모델을 임프로빙 발전시켰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딱 듣기에도 리트리버리랑 랭귀지 모델, 임프로빙이라는 키워드가 좀 보여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언어 모델을 향상시킨 그런 페이퍼구나 라고 감을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페이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컨트리뷰션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Retrieval Enhanced Transformer를 소개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미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프로젠, 프리트레인드 버트, 청구드 크로스 어텐션이 어떤 건지는 뒤에 챕터 1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해당 논문은 이전에 존재했던 선행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과 다르게 모델 사이즈와 데이터 사이즈를 키웠을 때 또한 잘 동작한다, 스케일링 롤을 보인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테스트셋 리키징. 그러니까 보통 라지 모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그거에 대한 성능 보고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트레이닝 데이터를 무시하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성능에 테스트 리키지, 그러니까 좀 누출된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면 반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검색 모델은 특히나 그런 거를 더 많이 활용한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 논문에서 제시하겠다라는 컨트리뷰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레트로가 세미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세미 파라메트릭이 어떤 방법일까요? 그래서 딥마인드에서 2014년에 출판을 했던 뉴럴 튜링 머신부터 해가지고 기존의 임플리시트 메모리, 그러니까 그냥 모델 파라미터만 키우는 방법론이 아니라 익스터널 메모리를 활용한, 그러니까 뉴럴넷과 익스터널 메모리를 동시에 결합한달지 아니면 인퍼런스에 좀 추가를 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달지 그런 기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NTM, KNN 랭귀지 모델, 리얼M, 라그, 세미 파라메트릭 랭귀지 모델까지 그런 기법들이 존재했는데 이런 류의 페이퍼들, 그러니까 임플리시트 메모리, 그러니까 그냥 파라메트릭 랭귀지 모델과 non 파라메트릭 익스터널 메모리, 외부 메모리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검색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결합한 방법론을 세미 파라메트릭이라고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선은 임플리시트 메모리, 그러니까 기존의 스케일링 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 Extracting Training Data from Large Models라는 페이퍼에서 본 연구진들은 라지 스케일 언어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완벽하게 외우는 것을 보여주며 검색을 통해 모델을 향상하면 더 향상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신경망 기반 뉴럴 네트워크, 여기서는 트랜스포머를 의미하는데 이 모델들은 암시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암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학습해서 암기를 하면은 어지간한 문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든지 아니면 본질적인 언어 문제 굉장히 잘 처리할 수 있겠죠. 때문에 GPT-3가 크게 성공한 이래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마이크로소프트의 메가트론 튜링 앤 LG, 주라식 원, 그리고 딥마인드의 고퍼까지 이제 GPT-3를 뛰어넘는 모델들도 엄청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리시 메모리를 키워가면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델 사이즈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면서 이제 NLP에서 좀 그런 류의 방향으로 많이 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너무나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점점 빅모델로 가고 점점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가면서 NLP는 우리의 손을 떠나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익스플리시 메모리, 아까 세미 파라메트릭 방법론이 임플리시 메모리와 익스플리시 메모리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서 적절한 도큐먼트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뭐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방법론, 뭐 TF-IDF, DiEM25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세미 파라미틱 방법론 혹은 뭐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좀 합친 방법론들인 컨티뉴어스 캐시, KNN-LM, 또 세미 파라미트릭 랭귀지 모델, 덴스 패시지 리트리버, 리얼M, 라그, 퓨전 인 디코더, EMDR 등등 다양하게 그냥 모델의 파라미터만 키우는 방법론이 아니라 리트리버를 얹어서 그 모델에 향상시키는 방법론이 기존에도 있어 왔어요. 이 논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레트로가. 하고 이 익스플리시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또 기존의 임플리시만 사용하는 것 대비로 해서 장점이 어떤 더큐먼트를 근거로 예측했는지 어디서 리트리버를 해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블하게 제공한다라는 점 또한 기존의 임플리시 메모리만 활용한,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만 키운 그런 뉴럴 네트워크와는 또 차별점이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트로에 대해서 본 논문은 인트로덕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파워, 파라미터를 키우며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것은 이미 기존 논문들에서 많이 확인한 바다. 그래서 파라미터 섹터를 키우면은 애디셔널 컴퓨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 메모라이제이션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메모라이제이션 측면에 집중하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확장을 임플리시 메모리, 그러니까 그냥 모델 파라미터 세타만 키우는 것보다는 라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좀 대체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요. 모델의 크기를 늘리고 데이터를 더 많이 태우는 대신 라지 DB에 직접 접근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세미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로 학습을 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뷰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레트로는 우선 인풋 시퀀스를 청크 단위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청크와 유사한 텍스트를 검색해서 리트리버를 해서 현재 청크의 예측을 개선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는 방법론에서 논해 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접근 방법, 세미 파라메트릭 어프로치가 레트로가 처음이 아니에요. KNN-LM이나 라그나 DPR이나 뭐 스파 LM이나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LM에서 기존의 검색은 100밀리언 정도의 모델과 한 100빌리언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만 고려를 했다면은 본 연구에서는 수조 개 단위의 데이터베이스와 한 7.5B 정도의 빅모델로 확장된 결과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트리버 인핸스드 트랜스포머 레트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학습 데이터를 썼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고퍼에서도 학습을 했던 매시브 텍스트의 멀티링귤 버전을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5조 개의 토큰을 활용했다 하는데요. 오른쪽 테이블의 토탈에서 보시면 동일한 또 숫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캡은 12만 8천 개의 센텐스 피스로 분해를 해서 사용했다라고 하고, 지금 저기 오른쪽 테이블에 샘플링 웨이트이 적혀 있는데 저 샘플링 웨이트에 따라서 시퀀스를 추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샘플링 웨이트를 따라서 600빌리온의 토큰을 리트리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중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검색 DB로 4%의 서브 샘플 북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북스는 제외한 이유가 이후에 평가에서 더 파일이란 데이터셋에서 북스라는 서브 항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북스 그러니까 매시브 텍스트에서 북스는 한 96% 정도는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량에서 보시면 웹, 뉴스, 위키피디아, 깃허브 이거 4개 더하면 160만이 나오거든요. 그거에다가 저 북스에 보시면은 여기 342만 3,740 밀리언이 있는데 이거의 0.4%를 하면은 계산하면 13만 6,950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은 대략 174 밀리언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어림 좀 올려서 1.TOT라고 논문에서 적은 것 같아요. 하고 아무래도 이 본 논문에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태스크 스테이터스의 리키지에 대해서 좀 많이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네시 체계를 사용을 해서 13g 자카드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유사도가 0.8 이상이면 제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이제 피규어가 레트로 모델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예요. 한번 볼까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좌측 상단에 리트리버 데이터셋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트리버로 랭귀지 모델을 인프로빙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리트리버 DB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래 보시면 인풋 토큰즈 X 시퀀스가 있는데 그냥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인풋 시퀀스겠죠? 근데 그거를 C1, C2, C3 그러니까 청크 단위로 나눈 게 보여요. 아, 이게 인풋 시퀀스를 청크로 나누는 게 저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보시면은 쿼리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서 컨디션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쿼리가 들어가잖아요. 보통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생각을 할 때 크로스 어텐션이 일어나는 부분은 디코더에서만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서 일어난다는 점, 그것도 저는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같고, 또 우측에 있는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 아 이거는 또 무엇을 하는 메커니즘인가 그런 부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포인트로 좀 같이 얘기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논문의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Retrieval Enhanced Autoregressive Token Models라는 제목에서 미루어 유추할 수 있듯이 본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GPT랑 되게 상이에요. 되게 비슷해요. 상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GPT에서도 이제 학습을 할 때 인풋 시퀀스에다가 시프티드를 한 다음에 그거랑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계산을 하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로. 그거랑 동일한 오브젝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에 뭐가 막 붙어 있죠. 서메이션 텀도 막 있고 뒤에 조건부에 뭐가 하나가 더 붙어 있고 인덱스는 또 해석이 되게 난이해요. 저도 저것 때문에 좀 논문 처음에 읽을 때 이 수식이 뭐지? 좀 난감했었는데 같이 하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을 보시면은 X는 인풋 시퀀스죠. 그래서 X1부터 XN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들은 그냥 토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퀀스 랭스 2048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2048 랭스를 가지는 인풋 시퀀스 X가 있습니다. 이 X를 앞에서 오버뷰에서도 봤듯이 청크 단위로 분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L개의 청크로 분해가 돼요. L개를 32개의 청크로 분해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2048을 32로 나누면 64가 되니까 각 청크의 길이는 64개의 토큰을 가지는 32개의 청크로 이 시퀀스를 분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위의 수식이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볼게요. 저 M이라는 게 청크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L이라는 게 청크의 개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풋 프롬프트로 2048의 길이를 가지는 토크나이징이 돼 있는 거겠죠? 토큰 시퀀스 랭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32개의 청크로 나누면 각각 청크별로는 64개의 토큰 랭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위에서 두었다시피 각 청크별의 청크 사이즈는 64가 되는 거고 청크의 수는 3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싱이 이제는 좀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저 1에는 x1부터 m까지 그 두 번째 x m 플러스 1부터 2m까지 쭉쭉쭉 가서 l-1 m 플러스 1에서 lm까지. 그래서 이거를 일반항으로 도출을 하면은 아래같이 쓸 수 있는 거겠죠. x의 u-1 곱하기 m 플러스 1부터 um까지.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좀 쓰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U번째 청크에서 M번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U번째 청크, 그러니까 두 번째 청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두 번째 청크에 대해서 I번째 토큰이 이 친구겠죠? 여기요.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요. U번째 청크에서 I번째 토큰 이전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만 볼게요. 여기만 볼게요. 오토 리그레시브 매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전의 시퀀스의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의 토큰으로 무엇이 올 것인가?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모델을 학습시키는 GPT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조건부에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은 뭐냐면은요. 이 CU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그냥 이 청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C1, C2 쭉쭉쭉 해서 CL까지 가겠죠. L번째 청크까지. 해서 그러면은 여기 수식 보시면은 이 U번째 청크, 지금은 청크가 2니까 U1만 해당이 되겠죠. 이 U1에 해당하는 청크의 리트리벌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 청크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요청을 보내서 그 해당하는 밸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밸류 리트리브된 데이터 셋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까지 합쳐서 이전에 등장했던 해당 이전 청크 토큰들 를 조건부로 삼아서 다음에 어떤 토큰이 올 것인지 예측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 우리가 보통 이전 단어들로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겠죠? 여기서 인풋 프롬프트를 한번 볼게요. The Dune film was released in 블라블라. 그래서 블라블라의 올 토큰에 뭐가 올지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해당 청크 사이즈에서.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The Dune film was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다음에 뭐 수동태 이런 동사 나오는 거 잘 예측할 수 있겠죠. The Dune film까지 왔을 때 was 이런 거 잘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머신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문법이나 뭐 관형사나 조사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건지는 이 앞에 토큰들로만 해서 유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2021년에 나온 건지 2016년에 나온 건지 이 앞에 나왔던 토큰들만 가지고 예측을 한다? 이거는 사전에 지식이 없이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그냥 상대방과 대화하는 텍스트만으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쌓아온 지식들, 그리고 이 사람과 공통 분모가 있는 취미, 전문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냥 앞에서 나왔던 텍스트만으로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 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까지 합쳐서 다음에 어떤 토큰이 올지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수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명쾌하죠? 명쾌하게 제가 설명했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매너로 이전에 등장했던 토큰들을 기반으로 다음에 어떤 토큰이 올지 예측하는 문제를 푸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지식, 리트리브드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하는 거죠. 조건부가 같이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해서 얘는 지금 청크 단위로 나누어 있는 거라고 나눠 있어서 서메이션 텀이 두 개로 붙은 거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오토 리그레시브 매너인데 추가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겠다. 이거를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삼고 있는 모델이 레트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게 클리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럼 이제 해당 부분을 좀 넘어가 볼게요. 해서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를 리트리브 해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 아래에 있는 피규어는 아까 일러스트레이티드 리트리버 트랜스포머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The Dune was released in 다음에 뭐가 올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해당하는 위키피디아 도큐먼트들을 리트리브 해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우선 데이터베이스는 키밸류 메모리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밸류에서 키는 앞쪽 64개 토큰의 임베딩 벡터고요. 밸류는 전체 128개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까 인풋은 청크별로 64개 토큰이 있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는 120, 한 개의 도큐먼트를 128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예를 들어 듄 2021 필름이라는 위키피디아 문서가 있었을 때 이거를 토큰하이드로 분해를 한 다음에 128개 토큰씩 나눠 미리 청크화를 시켜놔요. 이 위키피디아 문서를.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빼온 거를 맨 앞에 청크를 128개 뽑아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듀니서 2021 아메리칸 에픽 사이언스 픽션 블라블라 하고 It is the first of the two-part adaptation of 이렇게 뽑혀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128개 토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부분이 N이고 뒷부분이 F가 돼서 키는 뭐라고 했죠? 앞쪽 64개 토큰의 인베딩 벡터. 그러니까 듀부터 이 바이, 데니스, 모모까지의 얘를 이제 버트를 태운 인베딩 값 벡터를 키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밸류 데이터베이스의 밸류에는 여기 이 토큰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밸류는 두 개의 컨티뉴어스한 토큰 청크로 구성된다라는 말은 128개씩 미리 도큐먼트를 다 청크 단위로 잘라놓고 그거에서 앞에 부분 64 앞에 부분만 뭐 리트리브 하기 위한 키 벡터를 위해서 나눠 놓는 거고 그 뒤에는 원래 나눠져 있던 토큰들이라고 이해를 컨티뉴에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쾌하죠? 그래서 키는 그러니까 n에 대한 프로젝트 인베딩이에요. 아까 청크가 64개 단위로 잘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동일한 사이즈로 비교를 하기 위한 인베딩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버트앤 에버러지드 오버 타임 그래서 뭐 배치 사이즈, 시퀀스 랭스, 인베딩, 디멘전 있으면은 이거를 타임에 대해서 리듀스드 민을 취한 인베딩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청크별로 그러면은 제가 이것도 잠시만 써볼게요. 그래서 키라는 친구는 이 n을 버트를 태운 인베딩 값이잖아요. 버트 n이 있을 거고 그리고 청크 또한 버트 인베딩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모든 청크, 폴 이치 청크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청크에 대해서 L2 디스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T밸류 데이터베이스에서 탑 K를 리트리브 해올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거리가 가까운 친구들로 그 친구들이 유사하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상위계 밸류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네이버 청크 이것도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앞에 거 n만 쓰면 안 되나? 64개 단위로 잘라서 그걸로 리트리브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본 저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앞에 세팅대로 그러니까 64개 청크 앞부분에 대해서만 L2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고 뒤에 부분은 실제로 인코더에 태울 때는 뒤에 부분까지 합쳐서 넣는 이 세팅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성능이 좋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레트로는 이런 식으로 리트리버를 해와서 랭귀지 모델 향상에 돕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규어로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원본의 피규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청크별로 프로즌 버트에 태우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키에 해당하는 앞부분 64개 토큰에 대해서 이 미리 계산된 인베딩 값이랑 L2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유사하게 하다고 판단된 탑 K의 밸류들만 이제 리트리브를 해와서 그때는 이제 F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거를 해당 청크에 대한 리트리브드 데이터 셋, 데이터 토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탑 K, 뭐 K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어서 10개의 총 128개의 토큰스를 가지는 뭐 2x 128 이런 식으로 해당 리트리브드 토큰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서 오토 리그레시브 매너로 문제를 푸는데 거기서 리트리브드 된 토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까지 어떻게 리트리브드 하는 거를 가져오는지까지 저희가 본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인코더랑 디코더를 어떻게 태워서 예측값을 가져오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로직값이 있어야 그거를 기반으로 뭐 로스를 계산하든 아니면 인퍼런스를 하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트랜스포머에 태워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바를 알아봅시다. 그래서 레트로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따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Retrieved Data through a Close Attention Mechanism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가져왔던 이제 노테이션을 좀 익숙해져 볼게요. 청크는 이제 인풋 시퀀스를 청크 개수만큼 이제 나눈 거고, 그 청크를 DB에서 태워가지고 여기 리트리브드 된 데이터셋은 인코더 트랜스포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트리브드 된 데이터 토큰은 여기 있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디코더 트랜스포머는 아래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트로 블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블록. 얘는 그냥 셀프 어텐션에다가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 태운 거고요. 레트로 블록은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동일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하고 리트리브드 데이터셋까지 넣어준 다음에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태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레트로 블록을 모든 레이어마다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번에다가 사용을 할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P라고 하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기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셀프 어텐션,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 모두 레지듀얼 오퍼레이터고 오토리그레시브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붙이든 뭐 오토리그레시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붙여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앞에 있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오토리그레시브 매너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 지금 이 2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리트리브드 데이터셋을 어떻게 인코딩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베딩을 계산할 때 이 친구는 벡터잖아요. 근데 이 친구 벡터를 가지고 유사도로 계산을 한 다음에 가져오는 이 리트리브드 C는 토큰즈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인풋 IDX인 거죠. 인풋 IDS니까 걔네에 대한 인코디드 네이버스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데이터를 태워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여기 논문에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면요. 인풋 시퀀스를 인베딩 트랜스포머 디코더 인베딩에 태워주고 그러면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디코더의 L개 레이어만큼 룹을 돌아요. 그럼 해서 처음에 캐주얼 어텐션을 제가 아까 셀프 어텐션이라고 말했는데 잘못 언급했습니다. 디코더에 있는 건 커주얼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커주얼 어텐션에서 넘겨줘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 이 P equal to min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 P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레이어에서 레트로 블록을 사용할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가 이거의 서브셋이니까 1369가 될 수 있겠죠. L이 12개의 레이어를 사용한다면은 1369의 미니멈이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였을 경우에 이렇게 인코딩을 해준다. 레트로 블록을 만났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코딩은 레이어마다 전부 다 리트리브 해오는 게 아니라 레트로 블록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만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if 이 알고리즘 상에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인코딩을 해주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는 값을 보니까요. 리트리브드 데이터셋, 이 청크 U에 대한 리트리브드 데이터셋. 그러니까 얘는 아까 이 위에 부분에서 저희가 얻은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과 H, 이 H는 X를 인베딩하고 그거에 대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값이에요. 그러면은 뭐죠? 청크드, 이 인풋 토큰즈에 대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죠. 이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인코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시면은요. 참 보기에 좀 난해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피규어로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인풋 시퀀스 X고요. 이 X를 각각 청크별로 아까 프로즌 KNN 리트리버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게 되고 그거의 청크에 대한 이제 여기서는 K개를 만약에 4개라고 하고 이 R은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여기서 시퀀스 청크 사이즈가 64개였으면은 N 플러스 F 해서 2배에서 128개가 되겠죠.
이렇게 청크별로 데이터셋을 가져오게 되고 이걸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것 수식처럼 여기서 인풋으로 받는 리트리브 해당 청크에 대한 리트리버드 데이터 토큰이랑 인풋 시퀀스 X에 대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이거 두 개를 인풋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해서 인코더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인베딩 디코더라고 썼네요. 인베딩 인코더입니다. 근데 maybe shared 그러니까 디코더의 인베딩 매트릭스와 shared 될 수도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input IDS, 컨텍스트 input IDS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베딩 매트릭스에 통과를 시켜서 이거에 대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미 벡터죠.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 리트리브드 데이터 토큰에 대한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해주고 여기는 셀프 어텐션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계산을 해주고 만약에 인코더에서 크로스 어텐션을 세팅을 해주겠다라고 처음에 옵션을 지정을 해주면은 거기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키와 밸류로 리트리브드 인코딩 벡터를 쿼리로 해서 인코더에서 크로스 어텐션을 여기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죠. 원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서는 없는 부분이 추가가 된 거니까요.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값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피드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통과를 해주고 이 과정을 레이어의 수만큼 반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루시드레이님 구현체를 뜯어보니까 거기서는 인코더에서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트리브드 된 데이터 토큰에 대해서만 그냥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 보통 2개를 설정을 하던데 그것만 표현을 통과를 해주면은 적절하게 표현을 얻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리트리브드 데이터 토큰에서 EUJ, 그러니까 U는 청크에 대한 인덱스고요. J는 탑 K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이거에 대한 리트리브드 리트리브드 데이터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어올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 지나가기 전에 잠깐 상원님께서 댓글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잠깐만 볼게요. 어차피 리트리버를 해오는데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괄호치고 NLG 쪽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유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논문에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기존에 다른 기법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컨티뉴어스 캐시, KNNLM, 뭐 라그나 리얼M, 스파이램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기법은 태스크에 한정된 경우가 있고 임의의 시퀀스를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태스크 스페시픽하거나 토큰 단위로만 하거나 제약 사항이 많은 모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트로는 제가 본 PPT는 담지 않았지만은 말하고 있는 표현이 레트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임의의 시퀀스를 모델링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려면 아까 있었던 오토레그레시브 매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루시드 레이님 구현체에서도 확인을 제가 했던 게 리트리브드가 없어도 그냥 바로 인퍼런스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청크별로 인퍼런스를 하면 되니까요. 그 뒤에 조건부 거쳤던 게 리트리브드 데이터가 없어도 인퍼런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혹시나 추가로 알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네.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CCA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는 거였냐면은 방금 상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이거를 풀기 위해서 쭉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면 이전 청크의 토큰들로 다음에 어떤 토큰이 올지 예측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리트리브드 된 지식을 추가를 해가지고 알고 싶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했냐 이거에 대해서 풀고 있었고
리트리브드 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밸류를 가져오는지, 그 밸류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탑 K개만큼 이렇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리트리브드 컨텍스트 인풋 IDS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태워서 그 인코디드 밸류를 가져오는 거를, 인코디드 네이블스를 가져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인데 좀 특이하게 인풋 시퀀스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키랑 밸류로 받아서 크로스 어텐션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정도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냐면요. 전체 아키텍처를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전체 아키텍처를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리드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인풋 시퀀스에서 지금 여기 쿼리로 보내서 이 인코디드 네이버스까지 받아오는 거는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남은 단계가 뭐냐면은 이 레트로 블럭에서 CCA 부분. 여기서 지금 이 인코디드 네이버스를 받아왔으면은 얘를 이제 키랑 밸류로 그리고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아까는 키 밸류로 줬었는데 지금 이제 쿼리로 해서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을 왜 수행해주고 어떻게 수행해주는가. 이게 딱 이제 아키텍처에서 한 파트 남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문에서 설명하는 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는 앞서서 리트리브드 데이터 토큰과 H,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서 얻은 아웃풋이에요. 이 친구들이죠. 보시면은 토큰별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값이. 그래서 여기서는 K가 2고 이 5개가 리트리브드 청크 사이즈가 되는 거죠. 원래 논문에서는 128인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파트가 H1 플러스는 첫 번째 청크의 마지막 토큰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 부분에서 마지막 토큰과 두 번째 청크의 M-1 토큰까지 M이 청크 사이즈였으니까 그거 빼기 1이면은 맨 뒤에 거 제외하고 앞에 부분까지 여기서는 3개가 되겠죠. 이것까지의 임베딩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초록색 토큰 하나랑 파란색 토큰 3개 이렇게 좀 합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H1 플러스가 쿼리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인코디드 네이버스를 키밸류로 해서 중간에 크로스 어텐션을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HU가 쿼리, 인코디드 벡터가 인코디드 네이버스가 크로스 어텐션의 키밸류로 들어가고 여기서 데이터 청크와 리트리브드 네이버 간에 얼라이먼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청크를 2048을 32개 청크로 나눠서 각각 64의 청크 사이즈를 가지는 청크들로 분해를 했잖아요. if 시퀀스를.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크로스 어텐션이 이렇게 다이아고널 텀으로 좀 수행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시간 순서잖아요. 이거 별로 크로스 어텐션 연산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이런 논문의 표현을 정확하게 옮겨온 건데 이 얼라이먼트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청크별로 이렇게 연산을 해주기 청크별로 크로스 텐션 연산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관계의 도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정의가 돼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 RP Relative Position Embedding을 더해줬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RP 어떻게 더해주는지 설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어텐션은 타임과 네이버스에 대해서 사이멀테니어슬리하게 연산이 된다라는 부분은 이게 알고리즘 상에서는 되게 비율적으로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여기서 다 써 있는 거였군요. 그래서 이게 막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포루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크로스 어텐션 하기 전에 다 시간축이랑 네이버스 축에 대해서 뭐 맞이하고 거기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이멀테니어슬리하게 연산이 된다라고 본 논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실제로 작스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쉐입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퀀스 랭스 128, 청크 랭스 16. 좀 아까랑 세팅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리트리버 랭스 32. 이거는 청크 랭스 16이었으면은 리트리버 랭스는 N이랑 F 이제 키로 사용할 앞에 부분 토큰들이랑 밸류로 이제 붙어올 컨티뉴에이션 2개 합치면 곱하기 2배잖아요. 그래서 16 곱하기 2배에서 리트리버 랭스 32로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KNN에서의 K를 4로 설정하고 있고요. 임베딩 벡터 사이즈를 16으로
이거 넘버 오브 청크는 아까 시퀀스를 청크 랭스로 나누면은 몇 개의 청크로 나눴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쿼리 키 밸류 이렇게 벡터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고요. 옵저베이션이랑 네이버스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L은 청크 개수에 대한 인덱스고 K는 K 네이버후드에 대한 인덱스니까 이거를 이렇게 벡터 한다라는 거는 한 번에 사이멀테니어슬리하게 연산한다라는 의미랑 아까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옵저베이션이랑 네이버를 멀티 청크 크로스 어텐션에다가 넣어주면은 뭐 여기서 이게 하나만큼 빠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패드 연산을 해주고 멀티 네이버 크로스 어텐션 함수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이렇게 뭐 동작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좀 자세한 그게 궁금하시면 본 논문에 있는 수식을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서 이 발표를 듣고 논문에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한 이 작스 코드를 보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다만 하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코드로 안 적어놨어요. 코드로 있는 부분은 딱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M이랑 R을 인자로 받아서 이거를 로짓에 더한다 라고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RP 보기 전에 CCA에 대한 소식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네네네 해서 지금 이 부분이 크로스 어텐션 해서 중간에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랑 리트리브드 밸류를 넣어준 값을 이렇게 중간에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 값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이죠. 여기서 하나씩 크로스 어텐션 하는 부분들 하고 얘를 수식으로 단순화하면은 아래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 어텐션 수식에서도 보시면은 아까 들어갔던 청크 인풋 시퀀스를 청크 단위로 나눈 친구가 쿼리로 들어가게 되고 네이버 그러니까 리트리브드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태워서 얻은 벡터 값을 키밸류로 해가지고 크로스 어텐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본 설명에서는 넘어갈게요. 논문에서 이게 여기서 계산하다 보면은 첫 번째 M-1개 토큰이랑 맨 마지막 N번째 토큰은 겹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식으로 써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구현을 하시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트로에서 RP에 대한 부분을 각주로 해서 적어 놓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separating data tokens와 retrieval tokens 간의 relative distance를 반영을 해주는 목적이고요. 이게 정확히 any 어떤 retrieval neighbor과 청크 사이에 온라인이 되길 바라해서 뭐 이렇게 relative position embedding 값을 더해준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해주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리트리브 토큰 같은 경우에는 토큰 랭스가 1,2L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좀 자명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N, F 그러니까 N은 쿼리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리트리브 해오기 위해서 필요한 토큰 그러니까 원래 청크 사이즈랑 동일한 랭스고 그 F는 그의 컨티뉴에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배가 되는 거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데이터 토큰은 그냥 청크 사이즈니까 L개만큼 있겠죠. 해서 논문의 예시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써놓은 거를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좀 정리를 해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의 RP는 아래 같은 수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인코더의 이게 AQ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인코더의 RP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요. 쿼리로 어떤 게 들어오고 키밸류로 어떤 게 들어왔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CCA에서는 쿼리가 청크드 시퀀스로 들어오고 키밸류로 이제 리트리브드 컨텍스트 인풋 IDS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키밸류의 랭스가 더 기니까 그거에 대한 보정 값을 옆에다 더해준 거고요. 인코더에서 RP 값은 이제 쿼리 값이 더 기니까 그냥 I 프라임 마이너스 I로 그냥 단순하게 원래 RP 계산하듯이 그게 적어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P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은.
하고 레트로가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매너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샘플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뒤에서 펄플렉시티로 다른 기법들, 제너레이션 기법들이랑 비교하는 테이블도 있고 한데 청크 CU에서 샘플링을 수행할 때 스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네이버 리트리버 CU를 리트리브 해온다고 합니다. 네, 뭐 아까 하고 여기 있는 거는 그 수식대로 리트리브를 해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 전반적인 샘플링 코스트는 샘플드 시퀀스 길이에 쿼드라틱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거는 동일하게 가져가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리트리버에서 추가되는 코스트는 위에 스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서브 리니어 타임으로 리트리브 해올 수 있다, 리니어 타임으로 리트리브 해올 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위 토큰의 실제 토큰 샘플링과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리트리버 아키텍처가 추가가 됐지만은 거의 유사한 시간 복잡도로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베이스라인 트랜스포머의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GPT-2와 유사하게 트랜스포머를 베이스 아키텍처로 구성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이제 프리 레이얼 롬 혹은 포스트 레이얼 롬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레이얼 롬이 아니라 RMS 롬을 사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설명드린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했다라는 점. 트랜스포머 엑셀 매너로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인코더는 동일한 사이즈의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요. 히든 디멘전은 896차원의 두 개의 레이어를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레인님의 구현체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는 3개라고 했는데 3개에다가 인코더 디멘전 896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인코더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스는 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드레인님은 아까 인코더에서는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하고 디코더에서 레트로 블록은 레이어 6부터 시작해서 3단위로 쌓아서 논문에서 언급되기로는 6, 9, 12번째 레이어에서 레트로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걸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루시레이님의 구현체에서는 1369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넘버 오브 파라미터즈는 테이블 2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 레트로에서 다른 기법들이랑 좀 비교를 한 테이블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미 파라메트릭 기법이 레트로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기법들이랑 레트로랑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은 공통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릴레이티브 웍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대충 하고 좀 넘어갔던 부분, 이 리트리브 하는 부분에서 레트로는 프로즌, 그러니까 웨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고정시킨 상태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언더 플라이로 학습할 때 계속해서 그쪽에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면 좀 비효율적이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그쪽 리트리브 해올 때 버트 있잖아요. 그 부분은 픽스를 시켜놓고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KNN-LM이나 피드와 되게 유사하다고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퓨저인 디코더와 유사하게 리트리브드 네이버스를 인코더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뭐, 청크 크로스 어텐션에서 조합한다라는 점이 또 피드와 유사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레트로는 청크 기반으로 싱퀀스를 생성하는 동안 검색을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인풋 시퀀스를 L개의 청크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L개의 청크로 나눠서 시퀀스를 생성하는 동안 청크의 수만큼 검색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이제 토큰 그래놀리티가 토큰이나 프롬프트인 경우에는 한 번만 검색을 프롬프트인 경우에는 한 번만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레트로가 더 우세하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이제 라그나 피드나 리얼엠이나 DPL 등등에서 사용했던 DB의 수도 이제 레트로가 훨씬 트릴리언 단위로 엄청나게 우세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상세히 논문에 적혀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눈여겨볼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큰 데이터베이스로 했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컴포넌트들이랑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또 청크 단위로 나눴다라는 점,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트리버 인테그레이션에서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라는 점,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리트리버
인포메이션까지 결합을 해서 세미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를 오토리그레시브 매너로 구현했다라는 거 오케이 알겠으면은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땠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 세 번째 컨트리뷰션에서 데이터셋의 리키지를 이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일단은 논문에 있는 부분만은 조금 발췌를 해와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트 per 바이트라는 평가 지표를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오늘 평가 지표를 뜯어보는데 알아야 할 점은 그러니까 알파가 낮다라는 뜻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에서 완전히 새로운 청크에서 모델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체크하는 지표고 이 BPB 슬롭 뒤에서 제가 피규어를 보여드릴 텐데 이 슬롭이 가파르면은 모델이 이밸류에이션 리키지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키지가 됐다라는 거는 트레이닝 셋에서 학습한 거를 가지고 테스트 셋의 일부 시퀀스가 트레이닝 셋에서 한번 등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예측에 활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거죠. 테스트 셋 리키지를. 그래서 슬롭이 가파르다는 뜻은 그런 테스트 셋 리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데이터셋은 아까 학습을 할 때는 고퍼에서 나왔던 매시브 텍스트 멀티링귤 버전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를 할 때는 T5에서 제한된 C4 그리고 위키텍스트 103, 큐레이션 코퍼스, 람바다, 더 파일, 위키피디아 아티클 2021년 9월에 추가되거나 많이 수정된 문서로 평가를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시브 텍스트에 위키피디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코퍼스 도큐먼트와 겹치는 뉴 아티클을 수동으로 제거를 해서 최대한 테스트셋 리키지가 안 일어나도록 했다라고 하고요. C4 위키텍스트 103 더 파일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의 경우 전체 문서에 대한 언어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방금 언급드렸던 비트 퍼 바이트를 책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48 시퀀스 랭스로 평가를 하지만 바운더리 이펙트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큐멘트 내 스트라이드를 1024 적용했다라고 하고요. 뭐 아래 큐레이션 코퍼스랑 람바다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같은 세팅으로 이후에 이어질 평가를 수행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모델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72밀리언, 425밀리언, 1.5빌리언, 그리고 7.5빌리언 이렇게 해서 모델을 크기를 키웠을 때 얼마나 성능이 더 향상되는지 그리고 다른 베이스라인 기존의 베이스라인 혹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 얼마나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비교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BPB는 우선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네네네 그렇고 이제 크러쉬 높을수록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퍼플렉시티도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셋에서 레트로가 아웃퍼폼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레트로가 이제 동그라미 부분이고 X가 레트로를 끈 부분, 세모가 베이스라인인데 레트로가 전부 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모델 크기를 늘렸을 때 이제 X축으로 쭉 오른쪽으로 갔을 때 계속해서 성능이 오르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큐레이션 코퍼스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과 거의 유사한데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큐레이션 코퍼스의 요약이 원본 기사의 정보만 포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DB를 활용해서 얻는 이점이 적어가지고 얻는 게인이 적었을 것이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늘렸을 때 혹은 네이버를 늘렸을 때 얼마나 성능이 향상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거를 보시면은 토큰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게 좀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이 친구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C4에서 BTB를 측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리트리브 데이터셋을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만 이제 네이버 수는 172밀리언일 때는 10개까지일 때가 제일 좋았고 7.5빌리언일 때는 40개까지 늘렸을 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이 조금 놀라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레트로랑 고퍼, 주라식 1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파라미터 수만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고퍼는 280빌리온인데 레트로는 7.5빌리온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레트로가 엄청나게 적은 임플리시트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많은 익스터널 메모리, 리트리브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특정 태스크들에서 특정 서브셋에서 고퍼랑 쥬라시1을 월등하게 압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DM 매스메틱스랑 우분투 IRC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논문에서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리트리버 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위키피디아 103에서 퍼플렉시티도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다른 모델들 대비 데이터베이스 토큰을 늘렸을 때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이거는 뒤에서 언급을 드리는데 테스트 리키지 영향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리트리버를 적용을 했을 때 퍼플렉시티가 테이블 상에서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레트로가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테이블을 여기서 확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여기에도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레트로 프롬 스크래치, 그러니까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을 하는 거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레트로 파인 튜닝한 부분인데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레트로를 파인 튜닝한 부분인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켰을 때 레트로 프롬 스크래치 성능에 엄청 뒤처지지는 않은 성능까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트로 인트로덕션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냐면은 any pre-trained language 모델도 레트로 같이 학습을 해서 레트로와 같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은. 하고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실험해보고자 내추럴 퀘스천 NQ 데이터셋에서 7.5빌리언 레트로를 아래 위와 같은 세팅을 거쳐서 실험을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테이블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테스트 애큐러시는 이그젝트 매치, EM 스코어고요. 근데 보시면은 리얼엠이나 DPR, 라그,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7.5빌리언 레트로가 좀 경쟁력이 있는데 피드나 EMDR이나 퓨전 인디코더에 비해서는 많이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는 퓨전 인디코더 T5 인코더 디코더의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 펑션이 QA 세팅에 중요한 인코더 아웃풋에 더 의존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성능 차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 이 향후의 연구에서는 그런 인코더 아웃풋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QA 태스크에서도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이 테스트 리키지에 대한 테이블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BTB 슬롭이 그러니까 가파른 경우에는 태스크셋 리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 설명하기로 C4와 위키텍스트 103은 테스트 리키지가 있다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레트로가 C4랑 위키피디아 103에서는 기록이가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 리키지도 많고 레트로가 아무래도 이런 누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큐레이션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상 누출이 안 되는 데이터셋이라고 해요. 논문에서 설명을 하기로. 그래서 베이스라인 대비 굉장히 플랫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레트로에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테스트 리키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한다. 그러니까 알파를 12.5로 줄였을 때 이게 그 테스트 리키지에 대한 에펙트를 되게 줄인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12.5에서도 레트로가 BTB에서 봤을 때 토크나이즈 어그노스틱한 매트릭에서 봤을 때 더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스트 때 리키지만 활용을 해서 부정한 점수를만 얻은 거 아니라 충분히 잘하는 제너럴한 모델을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맞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저는 탐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트릴리언 오브 토큰 DB에서 검색을 해서 임의의 시퀀스를 모델링하는 방법론이 아까 이제 상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 말을 빌어서 했었죠. 그래서 하는 방법론인 레트로를 소개하는 논문이었고요. 훈련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비교해서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10배 확장한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트로 1.5 빌리언 모델은 더 파일에서 주라식 1과 고퍼 대비 GPT-3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주라식 1이랑 고퍼 대비 이미 잘하는 서브셋 항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특정 서브셋에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레트로가 QA 같은 리트리버 인텐시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얘는 아까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 거지 아직까지 뭐 퓨전 디코더나 EMDR 같은 기법들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EM에서. 하고 레트로는 플렉시블하고 평가시에 리트리버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테이블 6였나요? 피규어 6였나요? 그래서 본 것처럼 레트로 피팅으로 프롬 스크래치 학습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에 레트로 방식으로 파인 튜닝 함으로써 레트로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히 뛰어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레트로에서 얻은 이득의 극히 일부만이 테스트 리키지임을 확인했다. 방금 여기에서 말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미 파라메트릭 어프로치가 로우 파라미터를 늘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임플리시트 메모리를만을 늘리는 GPT나 뭐 그런 기법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모델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작년에 딥마인드에서 발표를 한 리트리버 인핸스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정리하고 공유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 네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마이크를 켜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